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소득관세의 기능과 종류, 그쵸? 사회문화 지문이었고요. 우리가 법학 지문의 범주에 좀 넣어야겠지만 세법이니까 또 동시에 계산하는 구간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영역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다. 정보 처리가 굉장히 좀 복잡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경제라던가 법, 이 사회문화 구간은 문이과 공통으로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이 관세, 그쵸? 이 관세의 의의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관세의 어떤 본질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이 관세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제가 옛날에도 이제 관세를 몇 번 좀 다뤘었는데 언제나 출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포인트다, 관세는.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재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평가원에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었죠. 몇 가지 어떤 경제 문항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이후로부터는 경제 지문이 좀 어렵게 출제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또 경제보다는 법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언제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같이 이 지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우 어려웠어. 그렇지? 자, 일단 넘어가셔서 우리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일문단에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관세는요, 국가의 권리에 의해서 과세권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과세권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과세에 관한 권리, 과세를 할 수 있는 권리,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과세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 있다 이겁니다.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서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냥 상품이 아니고 수입품에만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자국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수입품에 과세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수입품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수입품을 파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이 수입품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판매자가. 그럼 당연히 물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생각해봐. 세금을 수입품에다가 강제적으로 부과해버려? 그러면 수입품이 비싸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우리 자국 물품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단 말이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수입 물품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품하고 수입품이 있는데 둘이 품질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수입품은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막 세금을 매겨. 그래서 그 그 수입품을 만드는 생산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 때는 그 세금까지 고려해서 물건 가격을 좀 비싸게 측정해야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건의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우리나라 물건이 훨씬 더 싼 결과가 나타날 테니까 우리나라 물품을 보호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국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관세가. 그렇죠? 자, 관세 수입은 우리나라 국가가 다 가져가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된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이 되죠. 선생님 왜요? 관세를 비싸게 매기면 어쩔 수 없이 수입품 판매업자들은 수입품의 가격을 비싸게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관세를 그 수입품을 만드는 판매업자가 다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망하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관세를 물건에 부과하면 그 물건을 팔기 위한 어떤 비용이 되는 거니까 관세 역시.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우 비싸 하면서 안 찾는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인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서 너무 중요한 단어까지 가야겠죠. 국내 산업 보호 정책.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입니다. 수입품의 경우에는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산업의 국내 물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입 물품이 저절로 비싸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네요. 관세는 법률로서 일단 조건만 정해놓고요.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 이건 명령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한 비교 대조가 좀 됐어야 되는데 법률보다, 그쵸? 이 법률보다 조금 가벼운 하위 개념이 명령이다. 구속력이 좀 더 약합니다. 법률로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명령을 통해서 관세율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 관세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에다가, 그쵸,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100만 원이면 세금 얼마, 200만 원이면 세금 얼마, 이런 식으로 물건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량, 몇 개 파느냐, 몇 킬로그램 파느냐, 이런 수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당연히 기역, 니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종가세하고 종량세를 둘 다 한 번에 물리면 복합관세가 되는 것이고, 둘 중에 일반적으로 좀 더 큰, 둘 다 계산해 봤을 때 조금 더 크게 매길 수 있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선택관세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종가세, 종량세, 이 선택관세, 복합관세를 이용해서 관세를 매기는 실제 사례가 나오는 것이 이 가부분이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상적인 설명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 이 둘의 찰떡궁합, 이 둘의 궁합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 추상적인 설명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하고 연결 지으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량세 같은 경우는요, 물품의 어떤 그 수량에 따라서 매기는 거니까 뭐 요렇게 제곱미터당 200원, 그렇죠? 종가세율을 10%, 이건 뭐니까 물건 가격의 10%에 매기는 거죠. 근데 자, 여기에서 문제 하나 풀고 갈까요?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그치? 그리고 수입 가격이 3,000원일 때, 자, 요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여기죠. 복합관세를 적용했을 때 가격 변화에 비례하여 실효세율이 변화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 가격이 변화했어. 그럼 비례했으면 실효세율도 3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효세율이 30%에서 오히려 지금 내려갔네요. 이거는 그럼 비례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는 3배가 됐는데 얘는 3배가 된 게 아니니까 비례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선생님 왜 이런 결론이 나오나요? 당연히 종량세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가격의 세금을 매기는 걸 우리가 종가세라고 하는데, 종가세뿐만 아니라 이 복합관세 같은 경우는 종량세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에 비례해서 실효세율이 나오진 않는다.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좀 하셔야겠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고, 이거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종량세액은 어떻게 해? 요 수량에다가 매기는 거야. 수량당 200원. 그러면 만약에 2제곱미터면 어떻게 돼? 400원이 되는 것이고, 이 종가세율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원의 10%니까 가격에다 매기는 거니까 수입 가격 1,000원에다가 종가세 곱하면은 10%니까 100원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제곱미터니까 결국에는 이 1제곱미터당 20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00원에 100원, 복합관세니까 두 개 더해서 300원. 그럼 수입 가격 1,000원에다가 결국에는 이제 과세가 300원이 되는 거니까 실효세율은 1000분의 300, 그래서 30%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종량세까지 계산하면 당연히 실효세율이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비례해서 정해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답을 4번을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기역, 니은도 우리가 말 나온 김에 가보자고. 종가세와 종량세의 비교 대조인데, 그쵸? 1, 2, 3, 4 다 읽어보시는 건데, 고가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매겨야, 고가품은 세금을 많이 때려받기 때문에 고가품은 내가 수입 팔지 않아야겠다. 고가품 수입을 억제하려면 고가품 가격에다가 관세를 매기는 기역을 통해서 관세를 매겨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는 또 새로운 관세들 나오죠.
종량세와 종가세를 넘어서서 슬라이드 관세와 할당 관세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했습니다. 슬라이드 관세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이 너무 낮으면 우리 그 국산품에 대한 위협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품질이 비슷한데 수입 가격이 엄청 싸다. 농산물 같은 게 그래. 미국 농산물 엄청 싸거든. 미국의 소고기도 엄청 싸잖아. 미국 소고기가 세금까지 부과되지 않으면 미국은 소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고기 가격이 엄청 싸단 말이야. 그럼 우리 국산 물품인 한우가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된단 말이지. 물론 한우가 품질이 좋고 이렇긴 하지만 가격 면에서 미국산 물품들이 너무나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입 가격이 너무 낮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입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그때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뭔가 세율을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차이를 조정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국산품 가격은 너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수입품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가격 차이를 조정해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당 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되죠. 1차 관세율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관세율을 바꿔서 다시 한번 부과하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하냐면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 상품을 수요량이라는 것은 원하는 양이에요. 100을 원해요. 사람들은 이제 적어도 그 상품을 100만큼은 항상 사가. 근데 국내 공급량이 예를 들어 60입니다. 그러면 이 국내 상품은요 다 팔리고도 지금 오히려 사람들은 100을 원하는데 국내 공급량이 60밖에 안 되면 국내 공급량 다 팔리고도 40이 부족한 상태야. 그러면 그 40을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면 가장 베스트란 말이야. 그럼 국내 물품도 다 팔리고 외국 상품, 수입품도 다 팔리니까. 그쵸? 그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윈윈 하자는 거지. 그때는 어차피 국산품 다 팔린 다음에 수입품도 다 팔리겠다. 그러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어때? 2차 관세율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품의 국내 수요량이 100이야. 100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외국 물품이 40을 넘어서 이 한국 물품이 60만큼 들어오니까, 그쵸? 한국 물품이 60만큼 있으니까 40만큼은 외국에서 들어와도 돼. 그럼 이 40만큼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외국에서 추가적으로 한 500개를 더 가져온다 그래. 그럼 이거는 이제 국내하고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2차 관세율이겠죠. 이게 2차 관세율.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여기 40에만큼은 1차 관세율. 이건 윈윈입니다. 이 40은 어차피 우리나라 상품이 다 팔린 다음에 이 수입품이 팔리는 거니까 이때는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할당 관세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하고 연결지어서 결국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 이거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자, 4번이었죠? 이거 제시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해결책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요, 해결책을 고를 때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지금 문제의 원인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원료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2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이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의 부담이 너무 가중돼. 그렇죠? 수입량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있어. 왜냐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된 수입 원료에는 관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전체에 부과하면 이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뭐야? 전체에다 부과하는 게 문제다. 그럼 어때? 1차, 그쵸? 1차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량 5천 톤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매기지 마. 그 다음에 이 5천 톤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2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수입량 5천 톤 플러스 국내 총 공급량 5천 톤. 그러면 총 수요량이 1만 톤이니까 우리나라 원료도 다 팔리고 그 다음에 수입량 5천 톤도 다 팔리는 거야. 윈윈하는 경우니까 그때까지는 관세율 0%. 그 다음에 나머지 초과하는 수입량은 20%의 관세율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좀 보호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거 다 팔리고 추가적으로 외국 거 다 팔리고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 20%의 관세율이 적용된 조금 비싼 외국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해결책의 적절성을 따질 때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저랑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이 마지막 줄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 결국에 할당관세에 대한 문제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긴급관세를 얘기하는데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과세까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일률적인 관세 부과보다는요.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서 결국에 국제 정세 속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자국이 얻을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것이 뭐다? 관세다. 그래서 관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관세의 의의입니다. 의의. 관세의 의의라고 한다고. 내가 지문장학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의의가 뭡니까? 관세의 의미. 그렇죠? 가치. 이걸 가치. 관세는 이러이러해 필요하다. 그래서 넘어가서 뭐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 체크하시고 그렇죠? 나머지도 우리가 같이 좀 차근차근 살펴봤었다. 그래서 지문장학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문단에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법률로 관세의 조건과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결정하고 계속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관세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관세가 있는데 관세의 종류 1번 종가세하고 종량세가 있어. 이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종가세 종량세를 둘 다 부과해 복합관세야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해 선택관세야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대조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세의 종류 2번에 대해서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까지 체크를 하시고 관세의 종류 같은 건 자, 요거의 두 개 공통점이 뭐라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까지 정리를 해주셔라. 그렇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그 다음에 관세의 종류 3번까지 여러분들이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관세는 이러한 가치가 있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는요. 우리나라 산업 보호해야지. 외국 수입품을 조금 더 비싸게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서 외국 상품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그쵸? 그렇게 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뭐 또 관계 조정들을 위해 뭡니까? 수출품이 아니라 어디에 부과해야 합니까? 수입품에 부과하는 거죠. 수입품에 부과하는 뭡니까? 성격은 세금이다 이거야.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문장 정리하세요. 복잡한 개념하고 용어가 많은 경제, 법, 복합지문이죠. 용어 정의를 잘해야 되고 분류 기준 그렇구나. 종량세하고 종가세의 분류 기준은 과세 표준이구나. 분류 기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시고 또 추상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논리 구조를 따라가는 태도가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비교 대조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떤 중요 포인트들이 많았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기 직전이라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다. 저도 매일매일 이 문장을 되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야말로 성공이 가까워진 때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자. 알겠지? 자,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냅시다. 파이팅!